윤복근 교수의 마이크로바이옴 TV. 안녕하세요. 마이크로바이옴 TV 윤복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또 관심 덕분에 마이크로바이옴 TV가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TV 스튜디오에 아주 두 분의 귀한 의사 선생님을 두 분을 초청했습니다. 내과 전문의 우리 김광석 원장님, 외과 전문의 이홍창 원장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외과 전문의 이홍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기온이 부쩍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새 여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람의 옷차림도 얇아지고 또 시원한 음식도 찾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비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사람들이 최근에 특히 여름이 되니까 몸매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예. 주위에서만 봐도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는 뭐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서부터 여름 준비한다고 1년 내내 하는 게 다이어트인 것 같고요. 어린 아이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평생 하는 것이 다이어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우리 비만 전문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또 비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이 뭔지, 또 왜 살이 찌는지, 또 해결 방법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비만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질병의 위험이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WHO에서는 1996년에 비만을 질병으로 정의했습니다. 아, 예. 네, 따라서 비만은 더 이상 현상이 아닌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해서 많은 염증 질환, 즉 고혈압, 고지혈증, 제2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암 질환 등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질환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즉 비만이 있다면 이런 질병들이 등장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원장님께서는 비만이 질병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어주셨는데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진료하는 가운데서 비만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또 우리 곁에 어떻게 다가왔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21세기는 비만과의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신종 전염병을 앓고 있고요. 지금도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도 비만으로 인해서 뚱뚱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10명 중 3명이 과체중이고 2019년 작년부터는 이 고도비만 수술이 의료보험이 될 정도로 적용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10명 중에 3명이 지금 비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고도 비만이 또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비만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비만에 걸리게 되면 일찍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20% 높게 되고, 뚱뚱한 중년이 그렇지 않는 중년에 비해 수명이 7년이나 짧아진다고 합니다. 비만은 인체 건강에 악 영향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보입니다. 이제 비만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자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은 이제 비만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인자가 또 이 비만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렇다면은 현대 사회에 이게 신종 전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비만의 원인이 우리 두 분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비만은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영양분에 비해서 쓰는 에너지 소비가 적을 때 남는 에너지가 몸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쉽게 쓸 수 있는 형태의 지방, 특히 체지방 형태로 축적되는 형태가 비만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섭취하는 것에 비해서 쓰는 에너지가 적을 때 생긴다. 예,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먹는 것에 비해 활동이 부족할 때 생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몸에는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유전과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생활 습관과 여러 가지 음식과 그리고 운동 그리고 정신적인 요인 그리고 약물에 대한 영향 등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그 신경 내분비학적으로 호르몬에 대한 영향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최근에는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당뇨와 대사성 질환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면서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단순히 장내 염증과 뭐 설사, 변비 이런 소화기적인 증상을 일으킬 것뿐만 아니라 당뇨, 비만, 심지어 우울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다양하게 연구가 돼 있고 기본적으로 뭐 다이어트든 비만이든 먹는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그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다고 방송이나 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 불규칙한 습관이나 또 운동의 부족이나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장내 미생물이 유해질이 늘어나 생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만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이 비만의 증상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만의 증상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제 숨찬 증상, 관절통 이외에도 각종 이제 합병증에 의해서 많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혹시 비만이 아닐까? 또 우리가 주변 사람 보고 너는 비만이야. 또 이렇게 말을 쉽게 하죠. 근데 이렇게 살이 조금 찐 것 같은데 또 아니면 팔뚝이 좀 이렇게 굵어졌거나 또 이렇게 우리가 몸에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가 비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단순하게. 그렇죠. 단순히 내 몸무게가 몇 킬로니까 비만이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떤 분은 뭐 키가 뭐 170인데 몇 킬로고 어떤 분은 180인데 같은 키인데 뭐 이거 가지고 비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를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체질량 지수라는 거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뭐 흔히 지금 그 뭐 BMI라는 그런 측정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뭐 키와 몸무게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제 비만을 계산해 주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계산하기 편하고 내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BMI가 뭐 22다 아니면 24 이상이다 뭐 그렇게 되긴 하는데 갈수록 뭐 BMI 기준 자체가 좀 높아지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22에서 24였는데 요즘에는 한 25 정도 이상 됐을 때 비만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외에 이용차 원장님께서 워낙 많이 보시겠지만 고도 비만 같은 경우에는 뭐 30 이상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하나의 그냥 객관적인 지표긴 한데 이거 자체만으로 얼마 이상은 비만 되게 딱 잘라서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나 인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사람마다 이제 근육량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오래전 영화의 그 닌자 어쌔신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가수 B가 체지방률이 0이다라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체중으로 비만으로 나타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같은 몸무게인데 근육이 많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몸무게는 똑같은데 근육량은 적고 오히려 지방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체중만 가지고 비만이다 아니다 하기에는 또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아나 노인의 경우에는 또 성인과 다른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인에 따라서 이런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문가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지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체질량 지수뿐 아니라 허리 둘레, 근육량 등을 포함해서 측정해서 정확한 비만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제 비만에 대한 이제 원인에 대한 컨셉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체중이 단순히 많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도 체내에 과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근육량이 많고 체지방 증가는 없는 드문 경우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더라도 비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전시된 체지방 축적보다는 복부 비만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피하 지방보다도 복강 내 내장 지방의 축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데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내장 지방형 비만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단순히 어떤 비만의 정의가 체중보다는 어떤 지방으로 지금 현재 초점을 많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허리둘레를 측정해 보면은 내장 지방형 비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비만 지수를 측정해서 진단하기도 합니다. 줄자로 이제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비율을 계산해서 복부 비만을 진단하는 것으로 전신 비만 이외에도 복부 비만을 진단하는 이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집에서 간단하게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측정해서 비만이다, 아니다 진단하는 거죠. 동양인의 경우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의 경우는 85cm 이상은 이제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예, 뭐 비만을 이렇게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사실 병원에서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병원에서 또 하나 쓰는 방법이 생체 전기 저항 측정법이라는 건데요. 이를 통한 체성분 분석 결과를 사용해서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체지방률이 여성의 경우에 30% 이상, 남성의 경우에 25% 이상이 될 경우에 비만으로 정의하고요. 그리고 복부 비만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복부 지방 CT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 결과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의 비율이 0.4 이상인 경우에 내장 지방형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